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8일,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45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내 안의 유인원을 좀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빨래도 좀 걷고 쉬었다가 이번에 가는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었어요. 마라도를 제가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라도랑 우도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영만형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1월 10일 그리고 1월 1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번 제주도 여행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내 안의 유인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비굴하게 굽실거리기 동물 행동학에서 다니엘 발견으로 쪼는 순이만큼 그 용어가 널리 알려진 것도 드물다. 쪼는 순이 패킹 오더라고 하는 말, 영어로 패킹 오더라고 하나 봐요. 쪼는 순위는 새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서열이 높은 쪽이 낮은 쪽을 쪼아대는 것을 말한다. 쪼아대는 행위가 인간의 행동은 아니지만 이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서열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불평등과 그 어휘의 기원을 생각하면서 회사 내의 서열이나 바티칸의 위계 질서를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가 닭이나 오리와 공통점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눈에도 보인다. 쪼는 순이는 20세기 초에 노르웨이의 토를레이프 셀데루프 에베라는 소년이 처음 발견했다. 셀데루프 에베는 6살 때부터 닭과 사랑에 빠졌다. 어머니가 셀데루프 에베를 위해 닭들을 사주자 얼마 후 닭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갖게 되었다. 10살이 되자 셀데루프 에베는 닭을 관찰하면서 자세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수년 이상 그러한 관찰과 기록을 계속했다. 알을 몇 개나 낳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쪼는지 기록하는 것 외에도 셀데루프 에베는 종종 서열의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나는데 흥미를 느꼈다. 예컨대 A가 B를 쪼고 B가 C를 쪼고 C가 A를 쪼는 식으로 물고 물리는 삼각구도가 나타났다. 즉 셀데르프 에베는 처음부터 진짜 과학자처럼 단지 규칙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서열에 나타나는 불규칙성에도 관심을 가졌다. 어린 셀데르프 에베가 발견하여 나중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쓴 사회적 사닥다리는 오늘날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가장 많은 시선과 동의의 고갯짓을 받으며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조용조용하지만 모두가 듣고 농담에 웃어주길 바라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일방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지 등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거기에는 서열을 알려주는 미묘한 단서가 매우 많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500Hz 이하의 주파수대를 의미 없는 잡음이라고 간주하는데 더 높은 진동수를 제거하고 목소리를 여과해보면 저음의 잡음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단어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저음의 잡음이 무의식적인 사회적 도구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저음의 잡음을 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에는 둘 다 단일한 저음을 내게 되는데 항상 서열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소리에 맞추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 토크쇼인 레리킹 라이브를 분석하다가 처음으로 입증되었다. 사회자인 레리킹은 마이크 월리스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저명 인사가 게스트로 나오면 자신의 음색을 그 사람의 것에 맞추었다. 반면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게스트는 킹의 음색에다 자신을 맞추었다. 킹의 목소리에다 자신의 음색을 맞춘 가장 분명한 사례는 전 부통령 댄 퀘일로 자신감 결여를 시사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간의 텔레비전 토론도 같은 분석을 해보았다. 196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치른 8번의 선거에서 대중의 투표 성향은 목소리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다수의 유권자는 음색을 상대방에게 맞춘 후보보다는 자신의 음색을 유지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로널드 레이건과 월터 먼데일처럼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약간 종속적인 목소리 패턴을 가진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렇지만 전체 득표수는 오히려 우월한 목소리 패턴을 가진 엘 고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군가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식의 레이더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지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거기다가 사무실 크기에서부터 옷의 가격에 이르기까지 서열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는 주장이 가장 큰 오두막집에 살면서 황금빛 옷을 입고 대학 입학식에서는 교수들이 엄숙한 의복을 입고 학생과 부모 사이로 자랑스럽게 걸어 나온다. 일본에서는 인사를 할 때 허리를 굽히는 각도에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서열 차이가 정확하게 반영된다. 여자와 서열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굽힌다. 위계 질서는 군대나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주 잘 제도화되어 있다. 군대에서는 별이나 휘장으로 계급을 나타내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은 흰색 옷을, 추기경은 붉은색 옷을, 주교는 자주색 옷을, 신부는 검은색 옷을 입는다. 침팬지는 일본인만큼이나 인사의식에 격식을 차린다. 우두머리 수컷은 털을 쭈뼛 세운 채 돌아다니고 제때 길을 피하지 못하는 침팬지가 있으면 두들겨 패면서 인상적인 과시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시 행동은 주의의 시선을 끌며 다른 침팬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탄자니아의 마할레 산맥 국립공원에 사는 한 우두머리 수컷은 거대한 호박돌을 옮겨다가 말라붙은 강바닥 위로 굴리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습성을 발달시켰다. 다른 침팬지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경외감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두머리는 그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아 다른 침팬지들이 다가오길 기다린다. 그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곧 때를 지어 절을 하듯 엎드리고 헐떡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경의를 표시했다. 우두머리 수컷은 이러한 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과시행동을 할 때 가끔 자신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침팬지를 골라내
이후로 경의를 제대로 표시하는 걸 잊지 않게 혼을 내주기 때문이다. 나는 베이징의 자금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 자금성은 그 크기가 베르사유 궁전의 4배, 버킹엄 궁전의 10배나 되고 아름답게 장식된 건물들 주위에는 정원과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옥자에 위엄있게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중국 황제의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지금도 유럽의 왕족들은 황금으로 도금된 마차를 타고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거리를 누비며 비록 이제는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적 신분을 말해주는 권력을 과시한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만 거행하는 화려한 의식을 통해 대중을 압도했다. 아문라의 태양 신전의 특별한 장소에 서면 파라오 뒤에 있는 좁은 복도를 통해 햇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파라오를 바라보는 백성의 눈을 부시게 함으로써 파라오가 신과 동격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보다 조금 덜한 사례로는 화려한 색깔의 노브를 걸친 고위 성직자가 내민 손에 신도들이 키스를 하는 것이나 여자들이 여왕에게 특별히 무릎을 굽혀 인사를 드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묘한 지위 의식을 보여준 사람은 축출된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는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겨드랑이에 키스하는 예의를 표시하게 했다. 권력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게 해주려는 것이었을까? 참. 사람은 지위를 나타내는 물리적 표지에 민감하다.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마이클 두카키스나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니코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토론이나 공식적인 집단 사진을 찍을 때면 올라설 수 있는 상자를 요구한다. 베를루스코니가 똑바로 선다면 키가 상대방의 가슴 높이밖에 오지 않을 지도자와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여럿 있다. 우리는 이들의 나폴레옹 콤플렉스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키가 작은 남자는 권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유인원이나 어린이가 그들의 관계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신체적 편견이 어른의 세계에서도 통용된다. 사람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한 경영 강좌에서는 개를 경영자의 거울로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경영자가 개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개가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개는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에 대해 금방 관심을 잃고 명령을 내리지만 그 신체 언어는 불확실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겠지만 따뜻함과 확고한 자신을 겸비한 사람이 최적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신체 언어에 대한 동물의 뛰어난 감수성을 잘 안다. 내 침팬지들도 가끔은 오히려 나보다 내 기분을 더 잘안다. 유인원을 속이기는 무척 어렵다. 신체 언어로 상대의 기분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말에 시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신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등한시한다.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레이건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하는 동안 배꼽을 잡고
웃은 실어증 병동 환자에 대해 기술했다. 예, 이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실어증 환자는 얼굴 표정이나 몸 동작을 보고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한다. 이들은 비언어적 단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지 않다. 섹스는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솔깃한 단어와 멋진 목소리를 절묘하게 섞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뇌를 다친 사람들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서열과 그와 관련된 신체 언어에 민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서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서열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화합을 위해서는 안정이 필요한데 안정은 결국 잘 확립된 사회적 질서에 바탕하고 있다. 침팬지 집단에서 안정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한 수컷이 갑자기 우두머리에게 인사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된다. 몸집이 커진 듯 보이는 그 수컷은 매일 우두머리와 비슷한 과시행동을 하면서 우두머리가 있는 방향으로 나무가지나 큰 돌을 던지며 주목을 끈다. 처음에 그러한 대결의 결과는 정해진 답이 없고 각자가 다른 침팬지의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만약 우두머리가 도전자보다 지원을 덜 이끌어낸다면 우두머리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결정적인 순간은 도전자가 최초로 승리하는 때가 아니라 처음으로 복주용을 이끌어내는 시점이다. 전 우두머리는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지고 겁에 질려 나무 위로 달아나 비명을 지를지 모르지만 헐떡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낸 뒤 도전자에게 절을 함으로써 완전히 백기를 들길 거부하는 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전 우두머리가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도전자는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패배를 인정하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뿐이라는 의사를 전 우두머리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완전한 협박이다. 도전자는 전 우두머리가 항복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복종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서 새 우두머리에게 다가간 수컷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우두머리는 그 수컷을 본체만 취한다. 내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는 태도이다. 병사가 장교에게 경례를 붙이지 않고 인사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적절한 존경의 표시는 관계 개선의 열쇠이다. 서열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경쟁자들은 서로 화해하고 평온이 찾아온다. 참 피곤하네요. 우리 삶도 인간의 삶도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죠. 특히 직장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공감을 많이 할 텐니다. 저는 대체로 제 삶의 주 시간이 대체로 이런 서열 문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마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서열이 분명할수록 반응 강화는 덜 필요하다. 침팬지의 경우 서열이 안정돼 있으면 긴장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결이 드물게 일어난다. 서열이 낮은 침팬지는 갈등을 피하려 하고 서열이 높은 침팬지도 공연히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전체 무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털을 골라주며 함께 잘 논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만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구성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수컷 침팬지들이 장난으로 서로의 다리를 끌어당기고 발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음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는 광대 얼굴을 하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중 어느 하나가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제일 먼저 사라지는 행동은 놀이이다. 갑자기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더 진지한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군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침팬지들의 저는 이제 중학교도 남중을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애들의 모습이 이 침팬지들의 서열 정리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팬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위 확인 의식은 단지 권력뿐만이 아니라 화합하고도 관계가 있다. 우두머리 수컷은 과시행동을 한 뒤 털을 곤두세운 채 거만한 자세로 딱 버티고 서서 엎드려서 존경의 소리를 내고 얼굴이나 가슴이나 팔에 입을 맞추는 부하들에게 눈길도 잘 주지 않는다. 몸을 숙이고 우두머리를 올렸다 봄으로써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는 침팬지들은 누가 위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평화롭고 친근한 관계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서열을 분명히 하는 것은 조카적인 협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군대처럼 가장 협력이 많이 필요한 인간 조직일수록 계급과 서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민주주의보다 일련의 명령체계가 훨씬 효율적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좀 더 서열이 분명하게 나누어진 형태로 전환한다. 한 연구에서는 여름 캠프에 참가한 10살짜리 소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게 했다. 그러자 타 집단의 구성원을 만나면 코를 잡는다든가 하는 식의 다른 집단을 모욕하는 행동이 금세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반면에 사회 규범 및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행동이 강화됨에 따라 집단 내부의 응집력은 커졌다. 이 실험은 위계 질서의 구속적 성격을 잘 보여주었는데 단결된 행동이 필요할 때에는 위계 질서가 더욱 강화되었다. 실험 결과는 큰 역설을 제기했는데 서열상의 위치는 대결을 통해 정해지지만 일단 위계 질서가 확립되면 더 이상의 갈등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서열이 낮은 구성원이 더 높은 지위를 원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최선 대신 차선에 만족하는 타협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위 신호를 빈번하게 교환함으로써 우두머리는 힘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킬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얻는다. 인간이 침팬지보다 더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안정된 위계 질서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서열의 투명성을 원한다. 만약 아무도 말이나 겉모습이나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단서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오해와 혼란이 초래될지 상상해보라. 부모들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다가 수위를 교장으로 착각해 이야기를 나눌지도 모른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탐색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에 성직자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신부에서부터 교황에 이르기까지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 결과는 고등 영장류가 색상 암호 체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특징적인 과시 행동을 강요받는 골사나운 난장판이 되기 십상이다. 그 과시 행동은 아마도 샹들리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재밌네요.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읽고 벌써 9시가 넘어서 밥도 먹고 잠자리에 드시러야 되는데 오늘 근육 운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제가 이렇게 게을러요. 참 정견이는 그냥 잘 뛰고 놀고 와가지고 그냥 잠 잘 자고 있고 그지? 에이구.
예, 이어서 읽겠습니다. 105쪽. 암컷의 권력.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결코 함께 놀지 않는 다른 종에 속하는 구성원을 도발하거나 괴롭혀도 괜찮다는 사실을 터득한다. 단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안 된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방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성이 단결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성향이다. 나는 앞에서 이미 암컷 고릴라들이 새로운 수컷의 돌진을 저지하고 쫓아감으로써 물리치는 사례를 이야기한 바 있다. 암컷 침팬지들 역시 무리를 지어 수컷, 특히 학대 행위가 심한 수컷을 공격한다. 암컷들의 동맹에 맞서다가 심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므로 수컷은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쁘다. 1대1 대결에서는 스피드나 힘에서 수컷의 상대가 되는 암컷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결이 아주 중요하다. 아른햄의 침팬지 집단에서 이러한 단결은 전체 암컷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마마의 권위를 더 높여주었다. 모든 암컷은 마마를 지도자로 인정했고 마마도 그 사실을 상기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수컷들의 권력 투쟁이 벌어질 때 마마의 선택과 다른 수컷을 지지하는 암컷에게는 심한 보복이 따른다. 편절자는 자신의 상처를 핥으면서 잘못을 곰곰이 반성하게 된다. 야생 침팬지 사이에서는 암컷의 권력이 그다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암컷들은 열매와 잎 등 먹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데리고 혼자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먹이 자원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무리가 함께 몰려다니기가 어렵다. 좁은 지역에 갇혀 사는 무리에서는 암컷이 비명을 지르면 다른 암컷들이 금방 달려올 수 있지만 야생에서 넓게 퍼져 살아가는 암컷들은 그런 류의 굳건한 동맹을 이루기가 어렵다. 근접 생활은 성 차이도 줄인다. 동물원에서 암컷 침팬지들이 수컷의 무기를 압수하는 방법이 그런 예인데 야생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다. 대결을 위해 털을 곤두세우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수컷에게 암컷 한 마리가 다가간다. 수컷은 돌진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10여 분간 준비를 한다. 이 틈을 이용해 암컷들은 수컷의 손을 펴게 해 무거운 막대나 돌 같은 무기를 빼앗는다. 암컷은 이런 일을 하기에 딱 알맞는데 수컷이 종종 자신의 좌절감을 암컷에게 방출하기 때문이다.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양성의 상대적 평등은 인위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좋은 교훈을 준다. 야생 침팬지 관찰에서는 짐작하기 어려웠던 암컷들의 단결이라는 잠재력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침팬지의 자매종은 이미 이러한 잠재력을 구현하고 있다. 암컷 보노보들은 집단 이동이 가능한 더 풍부한 환경인 숲에서 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보노보는 침팬지보다 더 큰 무리를 지어 모이며 그 결과 암컷들의 사회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잦은 털고르기와 교미로 표출되는 암컷들의 유대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이러한 유대는 단순히 수컷의 지배력을 잠식하는 이상의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어떤 연속성을 발견했다. 암컷 보노보는 아프리카의 모든 대형 유인원에 잠재되어 있는 암컷들의 단결을 완성시킨 것이다. 동물원에서는 암컷 보노보의 집단 통치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야외 연구자들도 야생 집단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지 진작부터 의심을 품고 관찰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류의 진화에서 남성의 지배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과감한 주장을 펼치려 하지 않았다. 1992년에
과학자들이 보노보 집단에서는 암컷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발견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동물원에서 먹이를 둘러싼 경쟁에 초점을 맞춘 한 보고서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가 함께 살 경우를 소개했는데, 침팬지의 경우에는 수컷이 모든 먹이를 독차지하는 반면 보노보 수컷은 먹이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수컷이 돌진하는 과시 행동을 몇 번이고 할 수는 있었지만 암컷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먹이를 둘이서 나누었다. 야생에서는 우두머리 암컷이 막대를 끌고 탁 트인 장소로 어슬렁거리며 나온다. 나머지 보노보는 그러한 과시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두머리 암컷의 행동을 주목해야 한다. 암컷 보노보들이 수컷들을 쫓아버리고 큰 과일들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아노니듐 과일은 무게가 10kg이고 트레쿨리아 과일은 어른 보노보의 몸무게와 맞먹는 30kg이나 나간다. 땅으로 떨어뜨린 이 커다란 과일들은 암컷들이 차지하고 먹이를 달라고 애원하는 수컷에게는 가끔씩 조금 나누어 줄 뿐이다. 개별적으로 수컷이 암컷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일이 드문 건 아니며 특히 어린 것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암컷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수컷들을 압도한다. 성 문제에 관한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감안하면 보노보가 즉각 큰 인기를 끈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앨리스 워커는 아버지의 미소의 비추어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헌정했고, 뉴욕타임스지의 칼럼니스트인 모린 다우드는 정치적 비평을 보노보의 양성평등에 대한 칭찬과 뒤섞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노보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보노보는 정치적으로 옳은 지어낸 이야기, 곧 자유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유인원이 아닐까. 일부 과학자는 수컷 보노보는 종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단순히 기사도를 발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을 전략적 복종이라고 언급하면서 약한 성이 지닌 막강한 영향력은 강한 성이 베푼 호의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암컷의 지배는 먹이에만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노보를 인류의 조상 그림에서 아예 빼버리려고 시도했다. 한 유명한 인류학자는 야생에서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경쟁력이 없는 보노보를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수컷 보노보는 그저 호의를 베푸는 신사인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기준은 A가 B를 먹이로부터 쫓아낼 경우 A가 B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보노보를 연구한 일본 과학자 가노 다카요시의 지적대로 암컷이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게 먹이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먹이가 보노보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인간 관찰자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가노는 설사 주위에 먹이가 없더라도 다 자란 수컷들은 우두머리 암컷이 다가오기만 해도 복종과 두려움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보노보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느꼈던 충격과 의심이 거의 사라졌다. 우리는 이미 역전된 성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 종에서 관찰되는 방식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못한다. 내가 보노보를 쓰기 위해 여행하는 동안 겪었던 경험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은 독일의 유명한 생물학 교수가 질문을 던졌을 때였다.
그는 내 강연을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 서더니 비난조로 그 수컷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암컷의 집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반면에 나는 보노보의 높은 성활동력과 낮은 공격성을 감안하면 수컷은 불평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들은 인간이나 침팬지 사촌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덜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컷 보노보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내 답변에 그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이 유인원은 우리의 계보와 행동에 관한 가설들을 그 뿌리부터 심각하게 흔든 셈이다. 그렇다면 수컷 보노보는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야생 어른 집단에서 암수의 성비가 거의 똑같다. 보노보 사회는 암컷과 수컷의 수가 거의 비슷한 반면 침팬지 사회는 암컷의 수가 수컷의 2배쯤 된다. 두 종 모두 암수의 성비가 비슷하게 태어나고 집단 밖으로 나가는 수컷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컷 침팬지는 어른이 되기까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셈이다. 계속되는 권력 투쟁으로 인한 부상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무리 간의 전쟁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요는 수컷 보노보가 폭력적인 사촌보다 훨씬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한때 보노보의 가족 구조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어른 수컷은 특정 암컷들과 안정적인 유대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침내 일부 일처제의 기원에 빚을 던져줄 유인원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간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집요한 야외 연구를 통해 그러한 유대는 사실 어미와 자식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 자란 수컷이 숲속을 돌아다닐 때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관심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특히 어미의 서열이 높은 경우에 그렇다. 사실 수컷의 서열은 어미에 따라 결정된다. 수컷 보노보들은 그들 사이에 끊임없이 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대신에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지위를 얻으려고 경쟁한다. 그 마마보이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 본성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생 집단의 우두머리 암컷인 카메이다. 카메에게는 다 자란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녀석은 우두머리 수컷이다. 나이가 들어 심이 약해진 카메는 자식들을 보호해주길 거렸다. 서열 2위 암컷의 아들도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때부터 카메의 아들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어미 역시 아들을 지원했으며 아들 대신 우두머리 수컷을 공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알력이 점점 고조되어 결국 두 어미가 치고받고 땅바닥에 구르는 난투극으로 번졌고 결국 카메가 지고 말았다. 카메는 이 모욕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고 그 아들들의 서열은 중간급으로 떨어졌다. 카메가 죽고 나자 그 아들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고 새 우두머리 암컷의 아들이 우두머리 수컷이 되었다. 카메의 아들들이 침팬지였다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뭉쳤을 것이다. 그러나 보노보 사회에서 수컷끼리의 동맹은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암컷이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비록 드물긴 하지만 그러한 권력 투쟁 사례를 관찰해 보면 보노보 사회가 완전 평등 사회라는 개념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긴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컷들 사이에는 경쟁이 매우 심하며 암컷들 역시 그럴 수 있다. 서열은 아주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서열이 높은 수컷은 먹이에 접근할 때 암컷들의 제지를 덜 받고 짝짓기 상대도 더 많다. 다시 말해 아들을 상류층에 진입시킬 수 있는 어미는
아들을 통해 손자를 낳게 함으로써 자신의 후손을 많이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보노보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연 선택은 자식의 신분 상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미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한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보노보 사회는 침팬지 사회와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볼 때 침팬지가 보노보보다 훨씬 정치적 동물에 가깝다. 이것은 암컷의 서열 차이뿐만 아니라 동맹을 맺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 유인원과 인간 모두 암컷끼리의 서열 다툼은 경쟁이 덜 치열하고 따라서 강제력도 덜 필요하다. 여성은 서열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일이 드물며 여성끼리의 관계는 남성보다 덜 공식적이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존경을 더 많이 받는 여성이 분명히 있다. 나이든 여성이 젊은 여성을 부리는 게 그 반대 경우보다 훨씬 일반적이다. 같은 사회계층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족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족 내에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싸우거나 자랑하거나 공갈을 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냥 나이만 먹으면 올라간다. 성격과 교육, 가족의 크기도 중요하고 여성끼리 경쟁하는 미묘한 방식도 많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 여성끼리 지위를 다툴 때는 나이가 최소한 반절은 접고 들어간다. 유인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야생에서는 나이가 많은 암컷이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젊은 암컷보다 우위에 있다. 암컷은 성숙기에 접어들 때 자기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로 들어간다. 침팬지는 새로운 집단의 세력권 안에서 자기 구역을 찾아야 하는데 종종 기존에 있던 암컷들과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보노보의 경우에는 암컷끼리의 유대가 훨씬 돈독하기 때문에 젊은 암컷은 털을 골라주고 교미를 하면서 터줏대감의 후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터줏대감 격인 나이든 암컷은 젊은 암컷을 자기 편으로 삼고 보호자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젊은 암컷이 새로 흘러들어온 또 다른 암컷의 후원자가 되면서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이 제도 역시 연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설사 암컷 사이의 서열이 완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는 서열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암컷 유인원 사이의 서열 다툼은 수컷에 비해 훨씬 드물게 일어난다.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연령대의 암컷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30살이 넘는 암컷들이 있는 집단에서 20살짜리가 정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것은 신체적 힘의 문제가 아니다. 20살 무렵이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절정기이기 때문이다. 젊은 암컷은 경험이 많고 정신력이 강한 연장자에게 도전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전혀 도전받는 일이 없이 정상의 자리를 유지한 암컷들을 알고 있다. 물론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따라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암컷이 그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수컷보다 수십 년 늦은 시점이다. 나이든 암컷이 젊은 암컷을 통제하는 방식은 아주 흥미로운데 대부분 겉으로 공격성이 표출되는 일 없이 조용히 이루어진다. 근처에 생모가 없는 젊은 암컷들로부터 어미처럼 간주되는 늙은 암컷은 단지 제의를 거부하거나 먹이를 나누어주지 않거나 털을 골라주려는 암컷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자기 뜻을 충분히 전달한다.
나이든 암컷은 이런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젊은 암컷이 우라가 치밀어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지만 나이든 암컷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다. 이미 충분히 여러 번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또한 미묘한 경우가 많다. 젊은 암컷이 나이든 암컷의 자식을 고집거나 나이든 암컷이 집으려고 한 먹이에 먼저 손대거나 나이든 암컷이 우두머리 수컷의 털을 골라주려고 다가가는데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 관찰자의 입장에서 암컷 간의 상호작용은 수컷 사이의 솔직한 대결보다 훨씬 파악하기 어렵다. 싸움 능력과 친구의 지원에 바탕한 수컷의 지배력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수컷 우두머리는 4, 5년 이상 권자에 머물기가 어렵다. 침팬지처럼 수컷이 지배하는 제도에서는 정기적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곤 하지만 보노보처럼 암컷이 지배하는 제도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그다지 빈번하지 않으며 좀 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우두머리 암컷이 죽거나 그 힘이 아주 약해질 경우에만 권력 이동이 있는데 그것도 정상부 근처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야심만만한 암컷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드물다. 보노보 사이에서 정치적 책략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보노보의 동맹이 혈연관계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처럼 혈연관계도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지는 조건이다. 자식이 자기 어미를 선택할 수 없는 법이다. 수컷 보노보는 사회적 사닥다리를 기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노리는데 이 점에서는 수컷 챔피언치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미와 다른 암컷들에 대한 어미의 지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컷 보노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수컷 보노보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수컷들과 자유롭게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침팬지에 비해 훨씬 적다. 침팬지는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수컷과도 동맹을 맺는다. 이처럼 유연한 상황 때문에 수컷 침팬지는 타고난 공격적인 기질과 위협적인 신체 조건과 함께 기회주의적 전략가로 진화했다. 수컷 침팬지는 근육이 잘 발달해 거칠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반면 수컷 보노보는 훨씬 가냘픈 신체와 예민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계중심 사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수컷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남성은 수컷 보노보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수컷 보노보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컷 보노보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인간이나 침팬지가 당연한 생득권처럼 여기는 자기 운명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 예, 그렇군요. 보노보의 암컷의 권력. 강한 것이 약점. 다음은 강한 것이 약점. 이렇게 이러는데 오늘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9시 40분인데요. 밥도 좀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주말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